자, 그리고 현 시점 반쪽 압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암살 이것도 예, 큰 그림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고 반쪽 압에가 무슨 케네디하고 비교하냐 인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연상 관점은 이게 국유본능 관점에서 케네디 암살이라는 그 사건은 크게 보면 빅토르 로스차일드에서 데이비드 록펠러로 새 국유본 권력이 옮겨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반쪽압의 사망 사건은 반쪽압의 뭐 이렇게 저격 배우는 대록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그림에서 보면 케네디 암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반쪽 압의 이 테러 사건은 저는 테러 보면 옹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이 사건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전환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권력이었던 트럼프, 반쪽 압의 푸틴, 맹꽁이 시파르, 반쪽 정은, 운전비 이런 어떤 권력, 구권력, 기득권 권력들이 저물어가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별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예상한 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걸로 인도는 봤죠. 일본 국민 해방 만세. 어제 압의 뭐 암살 이후 세계 증시 환율 시장 안정적이었고 뭐 이렇게 이들이 말씀대로 9월이 25년 통일 준비를 위해 걸림돌을 하나하나 치워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큰 그림으로 보면요. 국기본 입장에서는요. 일본 자민당의 압승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반쪽 압에가 되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야기될지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선거 조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트럼프 시대에만 개표 부정은 트럼프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굉장히 위태로웠다.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 정부가 바뀐다.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평균작보다 이하의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누가 타격을 받죠? 기시다가 타격을 받습니다. 기시다가 타격을 받으면 제일 좋아할 인물이 누구겠어요? 반쪽 압입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이선으로 물려나 있다가 그리고 얼굴마담 메드베네프인가 걔를 내세웠잖아요.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푸틴이 다시 전면에 나선 것처럼 반쪽 압의 그림은 기시다가 이번 선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면 자기가 다시 나서는 모양새 이런 것까지 있었고 국기본은 이 정보를 입수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압승이 됐죠. 일본 자민당이 압승할 걸로 저는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예예요. 선거 며칠 남겨놓고 테러 당하면 그 동정심이 크게 작용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반쪽 압의 덕분이다 라는 거는
정교조 이재명파 파시스트의 논리일 뿐이고 현실은 그게 아니라 이들이 문재인을 버리고 제명파이인 것을 자처하듯이 일본의 정치와 언론도 이번 일본의 참의원 대승은 기시다 덕분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국유보는 기시다를 지지하죠. 그리고 이전의 기시다와 지금의 기시다가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반쪽 아베가 있는 기시다와 반쪽 아베가 없는 기시다는 다르다. 인들아 기시다에 대해서 좋아하자. 인들아 기시다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기시다가 길을 펴기 위해서는 반쪽 아베가 없어져야 된다고 인들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쪽 아베가 없어. 기시다가 날개를 필 수밖에 없죠. 독자 세력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참여연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기시다는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이고 마땅한 인물이 없는 일본 자민당에서는 다시 푸틴처럼 반쪽 아베를 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포인트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서 반쪽 아베 국교원이 반쪽 아베를 죽였다. 이런 어떤 그런 상상은 접어두자고요. 팩트가 중요합니다. 상상은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하고 중요한 건 팩트가 확인돼야 됩니다. 정황상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런 번여주님 같은 애들이나 따위라는 거예요. 팩트가 확인되고 근거가 확인되고 이런 것들의 작업이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럼 과학을 무시하고 무작정 하는 건 여러분의 반쪽 정언이고 문전비고 반쪽 노면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이어야 되고 팩트로 확인해야 됩니다. 비록 반쪽 노면, 반쪽 문전비 파시즘 세력은 팩트를 무시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파시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오늘의 주제 중앙일보 반쪽 아베 기사를 비판한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전국 지자체로 확대.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미크론 새 변이 있겠어. 이런 소식은 잠깐에 다시 한번 그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하고 경침체 요인이 작용하고 그러면 이것이 연준의 압력을 가해서 7월달이나 9월달에 연준의 어떠한 금리 인상한 여러가지 그 양적 긴축안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작동을 할 수 있고 현재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침 또 이렇게 반쪽 아베가 되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이런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반쪽 아베의 사망 소식이 굉장히 호재예요. 안타깝지만 호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장을 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나 너무 그 장의 그 호재만 보시면 안 되고 안 좋은 재료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12시까지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얘기는 다음 방송이나 아니 자꾸 미루는데 옐런이 온 다음에 인드라가 비트코인 전망 7월 증시 전망, 세계 증시 전망 이거 할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인드라가 하고 싶어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은열이님, 인드라님이 안 계시면 테네님이 활개치듯 기시다 활개치듯. 네. 화랑님, 마침 노수님께서 저와 비슷한 의견을 썼더군요. 이렇게 또 얘기하셨고요. 네, 헤르메트크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CFR에서는 아벨을 코드 설계자로 보는군요. 자, 여러분 코드든 뭐든 이런 거 인드라가 국위본능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일본 근대화 사카모토 노마 국위본이 쏙 빠지니까, 사카모토 노마가 다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일본 근대화잖아요. 99% 국위본이 다 있는데, 프리메이슨이 다 한 게 일본 근대화인데, 역사책에는 사카모토 노마가 99%한 걸로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반쪽 아베가 뭐래 얘가, 아니지. 카리스마는 있었어요. 인드라 반쪽 아베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일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인드라 평가합니다. 그래서 반쪽 아베 같은 사람이 있을수록 한반도인으로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간단한 이치예요. 한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거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이 있으면 일본 열도에 있는 그 진짜 일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가 아플 거예요. 왜냐? 유능한 대통령이 됐으니까. 반면에 반쪽 노무현이나 문전비가 대통령 되면 일본 국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대한민국을 망치니까. 그 이치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일 간의 국익을 떠나서 봤을 때, 반쪽 아베가 왜 의도적으로 혐한을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혐한을 했어요. 그게 일본 국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한수라고 생각한 거죠. 신의 한수라고. 한국인으로서는 기분 나쁘지만, 어떤 일본 국익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유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지적하듯이, 아니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있고, 좌익파쇼는, 우익파쇼에는 뭐죠, 트럼프가 있듯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아니다.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미국에만 가능합니다. 버니 샌더스, 트럼프는 미국에서만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푸틴이 여태까지 역할을 했고, 인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쪽 아베가 나름대로 구병 귀족으로서 역할을 했다. 반쪽 정은처럼, 푸틴처럼, 맹꽁이 시파르처럼. 문전비도 구병 귀족이니까 문전비처럼. 근데 구시대가 흘러갔어. 끝난 거예요. 개인에 대한 의존을 버리셔야 돼요. 시스템에, 우리는 시스템을 중시해야 돼요.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세술은 세부대예요. 이제 더 이상 국위본 질서에서 반쪽 아베가 필요가 없게 된 세상이 온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어. 성렬행의 명언을 참고하세요.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시스템에 충성하라. 국위본 시스템이 바뀌었잖아. 인드라 과거에 노비네파다, 뉴라이트다, 골드만파다.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인드라가 국위본 귀족 분류를 못하고 있잖아요. 과도기예요. 세수는 세부대. 반쪽 아베는 과거의 어떤 분류상이 그런 네트워크를 가졌다고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반쪽 아베, 문전비, 반쪽 정원, 맹꽁이 시파르, 푸틴, 이렇게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있다고요. 걔네 지금 다 깨져나가고 있어. 구시대적 적폐가 됐단 말이야. 맹꽁이 시파르도 적폐, 푸틴도 적폐, 반쪽 아베도 적폐, 문전비도 적폐, 트럼프도 적폐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화랑님, 지금 구글 파쇼도 기시다 까는 글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냐, 과거 반쪽 노면이 스스로 자살했는데
자살했는데, 100% 자살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탓이다, 박근혜 탓이다, 이런 것처럼 지금 정신이 막 그냥 막 가버린, 멘탈이 나가버린 문준비빠, 변호준빠, 이런 애들이 멘탈이 나갔잖아. 이따 얘기하겠지만 당연히 기시다 탓을 하던 거지. 일본에서는 기시다 탓할 수도 있지, 따지고 보면. 근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왜 중앙일보 기자를 내느라 까는가, 그게 핵심이죠 오늘 방송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홍콩 대만이 위험해지겠네요. 그래서 마이크 버리가 내년 대만 홍콩 전쟁 난다고 미래에서 왔을까요? 2028년 뭐 대만을 침공한다 마이클 버리. 미중 외교, 우크라 대만 놓고 맞섰지만 5시간 건설적 대화. 미 FBI 국장 중국 대만 침공 시 전 세계 끔찍한 경제 혼란. 결론부터 인들아 얘기할게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테넷을 보셨나요? 놀란 감독 스타일로. 이건 뭐 인드라 그 테넷 봤고요. 그 알파 오메가라는 건 과거 이라크전 영화를 인드라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알파 오메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버전업 시킨 게 놀란 감독 스타일인 거고, 그러면서 알파 오메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재미있는 상상력이지, 이걸 곧바로 현 발조갑의 테러 사건에 적용하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 팩트들이, 자료들, 1차 자료들이 수석들이 지금 입수하고 있지만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면 됩니다. 일주일. 너무 금박하게 결론 섣불리 팩트에 대해서 결론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가 있나? 단독 범행인가? 범행 요인은 진짜 순수하게 종교 때문인가? 뭐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어. 일본 검찰을 믿으세요. 일본 검찰도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단한 검찰입니다. 일본 검찰을 믿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요소도 있죠. 인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켜보시면 된다. 상상력은 좋아요. 이건 상상은 발휘해야 되죠. 반쪽 아베는 반쪽 놈처럼 성역화되나. 로스님이 아베 우상화는 안 하는 듯. 여기서 이제 핵심이 로스님이 잘 얘기했듯이 가족장을 한다는 거. 나는 국가장, 뭐 최소한 국민장 뭐 이런 식으로 반쪽 아베 노면처럼 할 줄 알았는데 가족장을 한대요. 추모도 전국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역시 일본의 민도가 높구나. 한국은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 반쪽 노면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우상숭배한 이런 어떤 파쇼적인 어떤 형태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한국보다 일본의 민도가 높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 빠 문화를 처음 시작한 게 일본이지만 일본이 이런 정치 문화가 한국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여전히 반쪽 노면의 이런 파시즘, 빠 문화를 배척하기는커녕 자기 정치란 말로 더 파시즘이 넘쳐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하루빨리 준서가, 인들아 준석이 좋아하잖아. 너의 문제는 뭔지 아니? 반쪽 노면의 교훈을 네가 무시한 거야. 응? 반쪽 노면부터 독립해야 돼. 이번에 다시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인들은 여전히 준석이를 지지하는데 준서가
이들아 너한테 딱 두 가지 준 것만 할게. 반쪽 노면을 버리고 두 번째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앞장서. 이 두 가지를 부탁한다. 그래서 이들아 주석이 좋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까먹었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됐지? 베리드? 베리드 햄스터? 베리드 햄스터인가? 자, 어쨌든 죽은 시점이 너무 절묘해서 오히려 구견 배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어떤 분은 구견 배우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만 구기본은 구견 대력주 황제도 통제하지 못하는 아베 대신 핑핑이나 맹꽁 시파르나 푸틴처럼 황제가 통제 가능한 파시어 정부를 재설치할 의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일본의 정치 역사, 정치사를 보면 몇 번의 격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55년 체제라고 하죠. 55년 체제.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시스템 55년 체제가 있었고, 그게 일본 정치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미일 신안보 조약, 이 시점이 중요해요. 그때 이 바츠오가베의 할아버지인가 기시 노부스케, 얘가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온 조선계 출신이에요. 기시노부스케 1급 전법. 얘가 한국계예요. 저는 이런 편을 한국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선계. 이번에 그 심수관 도공이 한국에 왔잖아요. 수백 년 만에. 이 심수관은 한국계가 아니라 조선계죠. 조선시대 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시노부스케 시대의 일본 정치가 왜 구본 역사에서 중요한가, 이런 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반쪽 아베가 왜 2000년대에 왜 구본 귀족으로서 일본 총리로 임명됐는가, 이것도 중요하다. 역사적 계기가 있다. 구본론 관점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CFR이나 뭐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것만 따로 얘기를 해달라면 따로 구본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해서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새로운 시대를 쓰고 있다. 지금은 마치 1970년대 일본의 정치와 유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반쪽 아베가 지 할아버지가 활약했던 시기도 1960년대고, 반쪽 아베가 활약했던 시기도 2000년대죠. 지금은 1970년대, 1980년대와 같은 상황이 도래한 셈이에요. 새로운 1970년대, 새로운 1980년대가 지금 일본 정치가 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 당시에 일본 정치의 뚜렷한 변화는 무엇인가? 일본 최초의 뉴라이트 정치인, 이름이 까먹었네. 나카소네인가? 걔가 일본 최초의 뉴라이트 정치인이에요. 한국 최초의 뉴라이트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고, 프랑스에서는 미테랑, 영국에서는 대처, 미국에서는 레이건. 이런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수십 년 만에 세계 정치 권력이 새로운 국기본, 새로운 새로 떠오르는 국기본, 새로운 별들이, 똥별들을 치고 있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성렬령, 일본에서는 기시다. 이런 식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식으로 지금 똥견들이 저물고 버티는 놈들은 돼지고 암살당하고 그러는 교체기에 있다. 전환기에 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세계사적으로 대격변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020년대, 2030년대는 바람잘 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양자산업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 통일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앙일보 이건 웃자고 한 얘기시고, 인드라가 지금부터, 이건 중앙일보 기사가 이거죠. 아베 피격 한국 첫 발언은 노코멘트. 중국은 일본어로 위로 전했다. 이거 당연하죠. 맹꽁 시파르야. 일본 반쪽 아베가 중국을 직접 타격하지 말고 일본을 인도를 끌어들이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했다. 이거는 상극위원회만 보셔도 알아요. 반쪽 아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상격위원회 아시아 아태위원회 아태지구의 작품이죠. 상격위원회 아태지구와 긴밀하게 연결됐던 게 반쪽 아베죠. 오늘날 이들아 강조했잖아요. 과거에는 반쪽 노면을 임명하고 문전비를 임명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상극위원회 아태지부가 쪼그라들었잖아요. 오늘날 과거에는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상극위원회였는데 대록지가 구요 황제에 오르면서 세계 최고 정부 기구를 CFR로 정하는 바람에 상극위원회는 지금 과거에는 홈페이지 개설하고 활발한 활동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도 거의 폐쇄 상태야.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한국에도 영향력이 전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죠? 문전비 시절에는 홍석현이 한반도 넘버원이었는데 지금 한반도 넘버원 아니에요. 홍석현이. 그쵸? 최태원이 한반도 넘버원이라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번 귀족 중에 한반도 1위는 최태원이지 홍석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중앙일보 기자, 너 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할게. 일본의 유일 언론으로서 다른 건 다 찌라시야. 산케이서부터 아사히까지 다 찌라시야. 인드라는 인정 안 해. 일본 언론 찌라시들은. 단 하나 인드라가 인정하는, NHK도 찌라시로 인정 안 하는 편이에요. 인드라가 유일하게 일본 언론으로서 인정하는 게 교토통신과 이 일본 경제신문이거든요. 니케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니케이가 지금 갑작스럽게 요란을 떨고 있죠. 이 니케이가 일본 경제신문 이름으로는 바이든을 깠습니다. 바이든을 저격했어요. 바이든 형을. 왜 2시간 늦게 보도했냐? 세월호 7시간입니까? 갑작스럽게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가 바이든 형한테 세월호 7시간처럼 바이든 형한테 반쪽 아베가 저격한 다음부터 뭐 1분 단위로 보고하시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야. 그 기사를 본 중앙일보 이 기자가 혹은 편집국이 관여했습니까? 곧바로 얘기는 못하니까. 니케이의 영국 신문이 뭐죠?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재정난에 처하자 그거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수한 게 니케이예요. 인들은 파이낸셜 타임즈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파이낸셜 타임즈가 정치적인 발언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 정치에 대해서, 아니 경제에 대해서, 세계 경제나 그런 거에서 논하는 건 좋은데 유독 정치에 대해서,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가 왜 한국의 성렬형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유달리 갖는 이런 것들은 삐딱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대. 왜 썼냐 이거야 그걸. 자, 이게
반쪽 노면이 돼지자. 반쪽 노면 돼지인 건 성희롱 책임이다.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라고 이런 음모론을 꾸미는 변호준 파시스트들처럼. 자, 반쪽 아베가 돼진 게 바이든 형과 성희롱 책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인드라는 이런 음모론을 전개할지라도 니케이를 파시언론, 찌라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그나마 인드라가 인정하는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찌라시 아니에요.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찌라시 아닙니다. 언론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니케이가 이런 식의 보도를 했겠느냐 이겁니다. 자, 니케이 입장은 인드라가 이해해요. 그러나 중앙일보는 뭐냐 이 기자는. 자, 팩트 위주로 보도해야 되는데 네가 무슨 논평을 해? 네 주제에 네 주제 기자가 무슨 권한으로 어떠한 근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이런 쓰레기 찌라시 기사를 올리냐 이거야. 근거가 없잖아 이건. 이거는 편집자나 홍석현 아들이 홍종동가 걔 압력을 받은 거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니라면 인드라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쓴 놈은 기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고시켜야 돼요. 이런 거 쓰면 안 돼.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 인드라는 성년빠 아닙니다. 이건 국익이나 여러가지 국익원론은 모른다 치고 국익원론은 재능 없고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국익에 매우 위험한 주장을 지금 중앙일보 기자가 한 거예요. 섣부른 단정. 그런 어떤 속에서 팩트가 아닌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거다. 인드라식으로 표현하면 애비가 매국노냐 이런 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썼다. 중앙일보 편집국과 이 기자는 반성해야 되고 책임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진 외무부 장관과 성렬영이 대응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신중해야죠. 지금 반쪽 아베가 CFR이나 포린 플래시 그 외교 문구를 잘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사카모토 로마와 국기본 관계처럼 배후에는 상극위원회가 있고 아시아 지구 뭐 CFR 신구 대력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런 것 다 빼고 국기본론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걸 집어치고 보면 반쪽 아베가 한반도 정책을 지렛대로 삼아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거예요. 반쪽 아베의 이 인기가 없는 정책이에요, 여러분. 반쪽 아베가 펼친 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인기 없는 반쪽 아베의 이 정책이 나름대로 지지를 받았던 건 그 기초가 혐한이에요. 반한 파시즘에 의존해서 반쪽 아베의 지지율이 최장수 총리가 된 거예요. 다른 요인이 없어요. 혐한을 바탕으로 해서 최장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타격하고 세월호를 적극적으로 상계이 문해춘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문전비를 임명하고 그랬던 게 반쪽 아베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하면 반쪽 아베 지지율이 추락하거든요. 실제로 추락했고
대한민국에서는 문전비 같이 무능부패한 애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반일 파시즘을 주장해야지 속벽도 마주쳐야 뭐가 되잖아요. 문전비처럼 무능부패한 애가 아무 문외아가 반일 파시즘 막 해줘야지 일본인들이 상식적인데 일본의 상식적인 일본인들이 야 내가 아무리 반쪽 아베가 싫어도 문전비보단 낫잖아 반쪽 아베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반쪽 문전비의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버틴 거예요. 4.15 부정선거는 그러한 데서 나온 거고요. 근데 너무 심했던 거지. 국익원 입장에선 해도 너무했던 거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국익원 입장에서는 반쪽 아베의 위상을 인정하는 편이에요. 영국이 있고 보리스 총리, 존스 총리가 있고 일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양날개가 분명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일본은 작용화가 되면 안 됩니다. 국익원 입장에서. 허나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쪽 아베 이 국어 파시오 세력은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 정치하는 거지. 국익원은 그 자기 정치하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 이거예요. 명확하셔야 돼요. 반쪽 아베의 모든 거를 다 지지하는 게 국익원이 아닙니다. 반쪽 아베 국익원이 CFR이나 포린 폴리시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실용주의라는 얘기를 표현을 자주 써요. 그 실용주의 자체만을 인정해. 그래도 반쪽 아베가 친미하니까 그걸로 모든 걸 어떻게 하지 참고 있을 뿐이지 반쪽 아베 노선 자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든형 시대, 새로운 대록지형 시대에서는 한일 전술적인 반중 대북 외교를 위해서는 한미의 삼각동맹이 매우 중요한데 성렬형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에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 누가 주저하고 있어요? 기시다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가 왜 주저해요? 기시다는 외교 이쪽 외무부 외교 라인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시다가 독립적인 정치인이라면 얼굴마담이 아니라면 성렬형이 딱 다가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래 우리 한일 관계 개선하자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해야 될 텐데 이걸 가장 탐탁하게 여기지 못하는 놈이 누구냐? 반쪽 아베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런 걸림돌이 적폐가 사라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익원 기득권 귀족들은 바이든 형과 성렬형, 기시다를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추정상. 이득 보는 세력이 누구인가 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러나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팩트 확인부터 해야 된다 라고 인드라는 첫 번째 말씀드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는 거기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사 100번 양보해서 국익원이 반쪽 아베를 죽였다 라고 한다 해서 그래서 어떨 건데, 인류로 해서 파시스트 한 명을 제거한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시스트니까 반쪽 아베는 파시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파시스트에게 인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쪽 아베가 되졌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때 만세 했습니다. 반쪽 놈이 되졌을 때 만세, 반쪽 일성이 되졌을 때 만세, 반쪽 정일이 되졌을 때 만세, 푸틴이 되져도 만세고, 맥공이 C8가 되져도 만세고, 트럼프가 되지면 그건 만세하지 않겠습니다.
운전비가 돼지면 물론 만세죠. 자, 12시네요.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훈이 형, 한동훈,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네. 힘내시고. 각부터님 어서 오세요. 은열이님, 한반도 통일은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민중봉기가 불가능하다고 탈북자들이 다 증언했어요. 흐르찌는 거죠. 구분이 아마도 우리 희망상 아직까지 두 개 지켜봐야죠. 자, 은열이님 기시다 발이었는데 이젠 당당한 기시다 됐죠. 아, 간만에 또 우리 은열이님이 한 건 하셨네. 네, 좋습니다. 화랑님 난 기시다 좋아. 하여튼 기시다가 이제 어떻게 행보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제 반쪽아배 같은 그 말하면 미운 아주 그냥 악독한 시어머니가 반쪽아배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돼. 이런 악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며느리가 또 악독한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시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할 필요는 없고 지켜봐야 됩니다. 최소한 기시다가 향후 내년에는 올해는 기대하지 마세요. 어쨌든 반쪽압의 추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올해의 한일 관계 정상화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내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관계 뉴스나 그러니까 중국에도 내년이 중요하고 북한도 내년이 중요하고 일본도 내년이 중요하고 한국도 내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성리랑 지지율 잊으셔도 돼요. 내년에 선거가 없어요. 네, 지지율 그냥 여론조사 장난이야. 오늘도 여론조사 인들한테 전화 왔어. 네, 인들아 단호합니다. 수신 차단했습니다. 인들한테 여론조사 전화하지 마. 인들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대까지 투표 기권하고 여론조사 안 받아. 인들한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렬형. 네, 내년에 선거 없어. 네?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임명한 거야. 포퓰리즘 정책은 그런 거 하면 나라가 망해. 흔들리지 마시고 갈 길 가세요. 우리 중앙일보는 힘들어. 그 홍석현 요즘 안 까잖아. 기자 좀 알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